오는 4월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남 16개 선거구의 여야 후보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도국 지금에서 짚어봅니다. 곳곳에서 폐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경남에서는 초등학교 1곳, 공립단설유치원 2곳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거제 용산초등학교 첫 등교길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말인 2일 경남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였습니다. 이날 면허 취소 22건과 정지 9건 등 모두 31건이 적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4월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경남 16개 선거구의 여야 후보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수 강세 지역인 만큼 국민의힘은 무소속 출마 등 공천 파열음이 새어나오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비교적 무난한 공천이 이뤄졌는데요. 자세한 선거 상황 보도국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표영민 기자, 도내 여야 대진표부터 짚어주시죠. 경남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모두 16곳입니다. 4일 기준 거대 양당 후보의 대진표가 완성된 곳은 14곳인데요. 현재 국민의힘은 14곳, 민주당은 15곳의 공천을 마무리했고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등 군소정당들도 후보를 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본선 구도가 일찍이 짜여진 곳은 국민의힘 중진들이 재배치된 낙동강 벨트입니다. 먼저 양산을에선 현역 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지역구를 옮긴 김태효 의원의 전직 경남도지사 대결이 펼쳐집니다. 김해울도 마찬가지로 재선 김종호 의원과 3선 조혜진 의원이 맞붙게 됐습니다. 나머지 지역에서도 여야 대진표가 거의 완성된 상황인데요. 경남은 이번 총선에 낙동강 벨트를 지키고 추가 의석을 노리는 민주당과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려는 국민의힘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네, 경남 지역 총선 대진표의 윤곽이 드러났는데 공천 결과에 대한 양당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경남 지역 공천 결과를 놓고 양당의 분위기는 크게 다릅니다. 국민의힘에선 단수 추천과 경선 후보 명단에서 탈락한 예비 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수 강세 지역인 만큼 본선보다 공천 경쟁이 더 치열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창원 진해와 김해을 등 단수 우선 추천 지역들의 반발이 극심합니다. 당의 요청으로 김해을로 지역구를 옮긴 조혜진 의원은 예비 후보들의 반발로 출마 기자회견이 2차례나 연기됐습니다. 또 창원 성산과 사천남의 하동에서는 공천 결과에 불복해 당을 떠나 무소속 출마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도 낙동강 벨트와 창원 등에서 단수 공천과 경선이 치러졌지만 무난한 공천이 진행됐습니다. 공천 결과를 놓고 여야가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직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공천 상황도 전해주시죠. 지난 2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창원 의창과 김해갑 선거구를 4차 경선 지역으로 발표했습니다. 5선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된 창원 의창은 김종양 전 경남경찰청장과 배철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경선을 치릅니다. 김해갑은 권통일 전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김종건 전 의원, 박송호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경선을 치릅니다. 민주당은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 지난 1일 출마를 선언한 김기태 전 지역위원장을 단수 공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범진보 단일화가 추진되는 만큼 변수가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표영민 기자와 경남 지역 주요 정당의 공천 상황과 대진표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창원시 진해구의 국민의힘 우선 추천을 받은 이종욱 전 조달청장이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조달청장을 지낸 이 후보는 오늘 4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해를 지역과 산업, 미래가 어우러진 행복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진해 신항과 첨단 연구단지 개발 등 도시 기능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경제 전문가인 자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창원 지역의 민주당 후보들이 4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공공의대 유치와 지역의사제 실현 등 공통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후보들은 의대 정원 2,000명이 증원된다고 해서 경남의 지역 의료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남경찰이 지난 주말인 2일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였습니다. 이날 면허 취소 22건과 정지 9건 등 모두 31건이 적발됐습니다. 단속에는 경찰관 120여 명과 순찰차 70여 대가 동원돼 동창원 요금소 등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관광지 등 도내 곳곳에서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말까지 음주운전 단속 등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부산 지역 초등학교 입학생이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입학생이 단 한 명뿐인 학교는 물론 입학생이 아예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한 초등학교도 발생했는데요.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모의 손을 잡고 들뜬 표정으로 학교에 들어서는 학생들. 입구에서 기다리던 선생님이 머리띠와 명찰을 걸어줍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입니다. 강당에서는 학교에 첫 등교한 학생들을 위한 축하 공연과 따뜻한 격려가 이어집니다. 1년 동안 생활할 교실에서 선생님과 함께하는 첫 수업. 낯선 환경에 긴장하던 아이들은 차츰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한 부모는 집 주변 학교가 아닌 이 학교에 자녀 3명을 모두 입학시켰습니다. 이 학교가 작은 학교다 보니까 이제 반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선생님이랑 이렇게 전체 학교가 다 어울리면서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전교생 58명인 이 학교의 올해 1학년 입학생은 모두 7명. 지난해 13명에서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입학생 감소는 비단 이 학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2022년 2만 4천여 명이었던 부산 지역 초등학교 신입생은 올해 2만 1천여 명으로 3,4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실제 이 학교의 올해 신입생 중 학구 내 학생은 단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5명은 학구 외 학생들입니다. 방과 후 수강료를 무료로 하고 늘봄학교에 전교생을 참여시키면서 학구가 아닌 지역에서 신입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21년부터 생태자율학교로 지정되면서 학구 외 입학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오면은 바로 이렇게 씨앗을 심고 중간에 이제 자라는 과정을 보고 수확하는 걸 자기들이 다 경험을 하더라고요. 꽃을 키우고 자연을 키우는 좋아하는 걸 집에 와서도 좀 계속 이어가더라고요. 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는 올해 단 한 명의 신입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구 유출과 출산 감소 여파가 광역시인 부산에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곳곳에서 학생 수가 줄어 학교는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새롭게 지어지는 학교, 시끌벅적한 등굣길 풍경은 이제 보기 드문 게 현실이죠. 그런데 올해 경남에서는 초등학교 1곳, 공립단설유치원 2곳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경남 거제시 상동동 용산초등학교의 첫 등굣길을 김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2024년 3월 거제 용산초등학교가 활짝 문을 열고 첫 학생들을 맞았습니다. 학교가 깨끗하고 좋고 1년 동안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1년 동안 계속 친하게 지내고 싶고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고 그리고 친구들과 이제 많은 우정을 만들어서 같은 중학교가 갈 수 있게 되고 싶습니다. 거제시 상동동 인구는 약 3만 3천여 명, 거제에서 고현동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이른바 젊은 동네입니다. 학생들은 그동안 하나 있는 상동초등학교에 몰렸습니다. 학급 평균 학생 수는 26.6명, 경상남도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교사당 학생 수도 크게 차이 납니다. 개교한 용산초는 유치원과 특수학급을 포함해 모두 19개 학급으로 운영됩니다.
200여 명의 학생이 상동초에서 전학 왔고 100여 명이 입학했습니다. 용산초등학교에 전입 온 학생들 그리고 신입생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용산초등학교라는 멋진 놀이터에서 여러분들이 웃고 배우고 즐겁게 뛰놀며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다만 학교 현장은 아직 공사 중입니다. 자주 내린 비와 화물연대 파업, 토지 보상 등의 문제로 완공이 늦어졌습니다. 아직 운동장과 등굣길 일부가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짓고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개혁신당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범준 전 부산대학교 특임교수의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김 전 교수는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첫 번째로 영입한 인재입니다.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여의도 연구원 정책기획 등을 역임한 김 전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거제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경남도 교육청 제2청사 앞에 있는 인권평화 조형을 기억과 소망의 6주년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추모식에는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등이 참석해 3.1운동 제105주년을 기념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헌화와 묵념으로 기렸습니다. 이 조형물은 일본군 위안부의 인권 유린을 기억하고 평화 통일을 소망한다라는 주제로 지난 2018년 2월 28일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을 두고 지역 경제계가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최재호 창원 상공회의 소장은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 경상대병원, 경남의사회, 경남치과의사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경제인이 일선에서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는 시스템 정상화,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오션은 4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 설계 유출 혐의로 HD 현대중공업 임원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습니다. 하나오션은 대표 또는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HD 현대중공업에 입찰 제재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방위사업청의 결정에 반발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방사청의 처분은 중대한 범죄 행위마저 꼬리 자르기식의 은폐 시도에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2차 전지 강소기업 신성 ST가 경남 창원 본사와 중국 생산 거점을 부산으로 이전합니다. 부산시는 4일 신성 ST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신성 ST는 강서구 미음 외국인 투자 지역에 463억 원을 투입해 올해 연말까지 2차 전지 스마트 팩토리를 건립하고 내년부터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배터리 부품을 양산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운영에 지역 업체를 활용하고 지역민을 고용할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2차 전지 분야 강소기업을 부산으로 유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 산업구조 개편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창원시가 4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주식회사 하나와 하이트 진로 등 기업 2곳과 개인 3명을 성실 납세자로 선정하고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시는 이들에게 지방세무조사 2년 유예와 지방세 징수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